제가 몇 가지 체크 좀 해볼게요. 전에 인천공항공사의 주차장을 뭐 이상하게 해가지고 부정부패 의심이 있다는 등 뭐 그런데 그건 해결 다 됐습니까? 예, 일단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에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하고 그 손님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걸 분리했고요. 그렇게 해서 한 20% 내외가 실제 단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상승되었다는 수치를 확보했습니다. 그 전에 보니까 어디 언론 보도에 나왔던 건데 어떤 고객들이 차를 안 맡기면은 엄청난 먼 거리를 다녀야 되게 설계를 바꾸고 그 앞에서 차 세우면은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그걸 많이 올려가지고 그 업체를 이상하게 선정한 것 같다. 그런데 그 사업은 그럼 중단된 겁니까? 네, 중단됐습니다. 중단되고 그다음에 뭐 직원들한테 무슨 너무 많이 정기 주차권이 배정돼 있더라 이 문제도 해결을 좀 하셨어요? 예. 다만 좀 어떤 문제가 있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건 일을 않는 게 문제였다는 진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막 구체적으로 악행을 했다기보다는 과거부터 조금씩 그런 직원들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수정 없이 계속 수년간 누적되다 보니까 엄청난 양으로 규결되어 있었던 게 핵심적인 문제로 저는 봤고요. 그 문제를 확실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그 원래 동네 조그마한 식당을 해도 그 앞에는 고객용으로 주차장 비워놓는 거지. 자기 차 뚝 세워놓고 고객들은 뭐 그 차 사이로 빠져나가게 하면 그 장사가 되겠어요. 기본적인 자세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도 차량 문제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 그 다원시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을 해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대체 제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작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단 입차를 붙였는데 1차는 낙찰자하고 저희하고 가격의 갭 차이가 있어가지고 일단 유찰이 되었고요. 2차를 지금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돈 문제, 그러니까 그 절차 문제만 해결되면 제작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맞습니다. 제작 여력은 있어요? 예. 그리고 다만 이제 약간 제작가인 좀 늦어졌으니까 원래 저희가 제때 그 기차를 교체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차 안전 테스트하고 또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것을 진행해서 실제 기차가 좀 늦게 투입돼도 큰 안전에 상관없이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 점검을 잘해.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낡은 차량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는 사업이었던가 봐요. 그렇죠. 새롭게 투입하는. 새로 투입을 해야 됩니다.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거라면 지연되는 동안은 이용을 못할 텐데 기존 차량을 교체하는 거라면 어쨌든 좀 노후한 차량을 타고 다녀야 되니까 위험하다, 불편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이군요. 예. 그리고 그 문제도 저희가 현재 그 보증 회사로부터 현재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저기 보험 보증이 다 돼 있어서 재정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것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요새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이 고속도로 휴게소 정상화하는 거. 요거는 좀 상황이 어떤지 간략하게. 현재 공공관리회사를 만드는 걸로 현재 원칙을 정했고요. 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쟁점은 이 공공관리회사를 독립된 회사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의 자회사 형태로 만들 것인지의 문제는 현재 청와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거 잘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지금처럼 거쳐서 민간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중간에 뭐 이것저것 떼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뭐 음식값이 30~40%가 수수료로 다 나가니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품질의 그 비싼 음식을 제공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대신에 그 중간 단계를 다 없애는 건 기본적으로 하는데 이걸 너무 이제 그 회사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운영하라 그러면 이제 관료화 되겠죠. 대충 하고. 근데 그 문제까지 감안을 해서 예를 들면 관리는 최소한으로 공적으로 하되 민간의 경쟁을 시키는 방식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설마 일선 서비스 직원을 다 뽑아서 할 건 아니죠? 관리만 할 거죠, 관리만.
저는 서비스 직원도 좀 일부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 이 공공과 휴게소가- 민간을 경쟁을 시키는 방법도 있죠. 예, 휴게소가 관리를 잘해서 싼 가격으로 공급해야 되지만 실제 공공 차원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핵심 경쟁을 포인트이기 시키면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 일률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는데 예, A 휴게소는 직영, B 휴게소는 위탁,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비교해서 보고 이제 교체할 때 아예 공공 부분을 B로 옮겨서 관리할 수도 있겠고 예, A는 다시 위탁하고. 하여튼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좀 잘 세우면 좋겠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경쟁을 시켜서 낭비나 부패 없이 좀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게. 예, 어쨌든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큽니다. 예, 어떻게 되나 보고 있어요. 예, 그 다음에 건설 하도급 문제, 불법 하도급 문제는 예, 이게 이제 대형 산업재 사고의 원인이기도 하고 네. 또 부패의 원인이기도 하고요. 부실공사의 원인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거는 법에 정해진 대로 불법 하도급은 아예 진짜 정말 없애야 되는데 허용하는 외에는 예. 좀 실제로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장 상황은? 실제 이제 그 불법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건 현장 활동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행안부하고 그 인력 문제 현재 그 논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그 바로 이렇게 돈을 지급하는 직불제, 직불제가 되면 인건비, 뭐 장비 대여료, 건축자재 그러네. 이런 예. 것들은 바로 원청에서 직접 지불하게. 예, 직접 지불하게 되면 근데 이 그건 불법 하고 있어요? 하도급이냐 아니 구분이 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건 현재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공 부분만 해요, 민간 부분도 해요. 민간 부분까지 전체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예, 예. 하도급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 제도나 이런 거는요. 네.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 강화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재는 강화하고 포상을 어떻게 강화하셨어요? 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건설부 그럼 담당 국장 얘기해 보십시오, 누가. 예. 예, 건설정책국장입니다. 제재는 영업정지의 경우에 단 한 번만 불법 하도급을 하더라도 과거 4개월에서 1년까지 강화해서 하게 돼 있고 영업 정지를 강화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신고 포상금도 제한이 있었는데 이제 제한을 풀어가지고 지난번에 1억 5천만 원 정도 신고했을 때 약 300만 원 정도를 받았지만은 이제는 거기 한 3배 정도의 그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 제재를 강화하고 또 포상금을 높여가지고 기준은 포상을 하면 그 이전 단계로 제재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 예산 과징금을 받은 곳에서 30%까지 과징금의 30%. 과징금은 강화를 했어요. 과징금도 어느 이제 정도로 강화했습니다. 강화하셨어요? 구체적인 수치는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과징금 규모 예를 들면 영업 뭐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도급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의 30%까지 강화하는 하도급 것을 기본 잡았습니다. 총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까지 강화하는 30%까지 걸로 과징금을 예, 부과하는 것으로 강화했습니다. 계획 중이에요. 확정됐어요. 대통령령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했고, 뭐 제도는 준비됐고. 그런데 거기에 대통령님, 저희가 그 농림부에서 그 조사하시고 국세청에서 조사하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지금 현재 내가 저희는 진짜 물어보는 얘기도 먼저 좀 합시다. 예. 그 과징금을 부과하면 부과된 금액의 30%를 신고 포상금으로 상한 없이 지급한다. 그렇습니다. 하도급 대금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면 엄청나네요. 과징금. 예, 규모가. 걸리면 망하겠네요. 거의 그 하도급 해가지고 남는 게 기껏해야 한 10%나 남을까 말까 한데 그 불법 하도급에 대한 과징금은 누구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자가 이제 도급한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고 한데 누구한테 하냐고. 하도급을 준 사람에게 준 사람에게? 네. 받은 사람은 안 하고.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쌍방이 동시에 위반한 것인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준 사람이 더 위반이 클 수는 있겠네요. 자기가 위반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보세요. 저희가 그 국세청 같은 경우에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그 비용 대비
많은 세수를 확보를 했었는데 저희가 AI 기반으로 해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한 15,000 개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12만 개 중에서 1,500개 현장 정도는 확실하게 봐야겠다고 했지만 네. 현재 인력으로는 한 600개 정도밖에 못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당국과 그 추가적인 인력을 좀 확보하는 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이나 농림부 또는 국세청과 같이 현장 점검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확실하게 근절하겠습니다. 어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고요. 근데 예, 저건 뭐 공무원 정규직이 아니라도 일자리로 일자리 사업으로 임시로 그 부처가 이게 신청하면 그 됩니다. 불시에 점검을 해서 걸리면 불법 하도급 대금 총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당한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알려지면 말이에요. 그 불시에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예고 통보하지 말고 갑자기 가서 하면 무서워서 내가 보기엔 불법 하도급 못할 것 같은데 30% 떼이면 그 사실상 거의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는 그 현장이 12만 개 정도 현장이 있는데 저희의 행정 역량이 이 연간 저희 국토교통부 600개밖에 못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몇 명 있어요? 각 지방국토청에 2명씩 해서 10명이 전담 인력이 있고요. 네.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지자체랑 몇 명이- 예, 10명입니다. 준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죠? 밝거다 해서 예상 문제를 생각해서 답안을 너무 잘 써놨은 것 같아. 아니 대통령 예, 국토 업무 10명인데 늘리자. 예. 예, 이건 전문가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로 좀 투입을 해가지고 하고 나면 확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부처들이 항상 이제 공무원만 생각하니까 그러는데 그러니까 행정 권한을 가진 공무원의 사실 조력자로서 하면은 5명, 10명은 임시 일자리로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니 뭐 기간제 공무원으로 그렇습니다. 임명해도 그렇게 되죠. 해도 되고요. 네. 그래서 유연한 방식으로 네, 그건 연구해서 추천해 하시죠. 네, 장관님 뭐. 그 현재 국토부에서 현장 실사라든가 이런 것들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도급 문제뿐만이 아니고 사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는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도 좀 네, 인정했으면 알겠습니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그